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오늘은 좀 젊으신 분들에게 오늘은 얘기를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냐면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제가 이 채널의 정체성 최초에 제가 만들 때 젊으신 직장인분들 또는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테크 투자 마인드라든지 재테크 실전 투자 방법, 부동산 투자 방법을 소개를 드려서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우리의 나중에 노후라든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영상 이 채널을 만들고 또 채널 개설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정말 오늘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조언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젊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테크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지 제 나름대로 경험한 바 지금까지 이때까지 경험 사례를 같이 통틀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젊으신 분들, 직장인분들, 또 신입사원분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주목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젊으신 분들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랑 비슷한 또래라든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듣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예를 들어서 아드님, 따님분들, 또 자식분들 또는 조카분들, 또 옆에 밑에 또 선후배들 또 소개시켜 드리면 되죠. 만약에 제 영상이 좋으시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젊으신 분들, 특히 신입사원이라든지 젊은 직장인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그 방향성과 제가 볼 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좋은 또 이렇게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신입사원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 해야 되나요? 이 재테크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답을 딱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마 대부분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가장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재테크를 할 종잣돈이 없다든지 또는 잘 모른다든지 재테크의 투자성 필요성 있는가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취업 준비생 때까지 너무나 정말 고생했기 때문에 나 지금은 즐기고 싶어, 뭐 이런 마인드도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당연히 재테크 투자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인데요. 특히 신입사원 때.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약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갔을 때 13년, 14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 네가 만약에 신입사원 때부터 이런 재테크 투자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면 조금 더 빨리 제 스스로는 투자를 시작했을 건데, 또는 공부를 좀 빨리 시작했었을 건데,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내 자산의 규모가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좀 실질적으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신입사원들, 특히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분들의 가장 취약한 점이 제가 볼 때는요, 재테크라는 것에 또는 투자라는 것에 기본 관념이라든지 필요성을 잘 모른다는 것이 가장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기 때문에 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많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린 투자 마인드, 재테크 마인드가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신입사원들이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대에 우리가 열심히 대학교 4년제, 2년제를 나오셔가지고 또는 바로 취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취업 준비생의 기간을 거치신 분도 있죠.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또 겨우겨우 이 취업의 문턱을 다 넘어서서 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처음에 취업해서 잘 모르죠. 내가 정말 학생이었다가 또는 취업 준비생이었다가 한 기업, 한 회사에 내가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뭔가 모를 나의 뿌듯함도 있을 거고요. 내가 정말 이제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구나, 이런 뭔가 자긍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도 많이 생길 건데요. 초반에는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 돈을 정말 열심히 벌어가지고 빨리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또 이 자산을 불려야 되겠다, 나의 이런 이 종잣돈을 키워서 또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거의 드물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우리가 사회 또는 뭐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건 뭐 예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이라든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시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냥 경제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는 것인가 정확하게, 또는 금융교육, 내가 은행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첫 사회인이 되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아니면 내 상황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떤 것인가, 또는 현재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인데 내 성향에 가장 맞는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과연 20대, 30대까지 20년, 30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내가 배워본, 단 한 번이라도 배워본 경험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 스스로 물어봤을 때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은 거의 없다는 거죠. 학교 시스템, 우리 대학교까지 시스템에서는 거의 그런 거를 가르쳐 주진 않죠.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절을 배우지 못한 것을,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그 시기를 겪어오면서 바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각각 회사에 맞는 그 스펙이라는 게 있죠. 그 스펙에 맞게 공부를 해서 회사의 문턱, 취업 문턱을 넘어가지고 하나의 한 회사에 우리가 그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열심히 그 내가 맡은 바 일을 하게 되죠. 한 달, 두 달 일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사회인이 점점 돼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한 회사의 한 그 일원으로서 내가 이렇게 적응해 가는구나. 그러면서 월급을 받게 되죠. 월급 명세서에 딱 매달 찍히는 그 해당 월급날에 보면, 아,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했던 돈을 이렇게 해서 내가 받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내가 배웠던 금융교육 또는 뭐 이 월급을 통해서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았다면, 아, 이걸 열심히 내가 정말 힘들게 벌은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내 상황에 맞는 투자법이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 돈을 어떻게 종잣돈을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뚜렷한 뭐 목적이라든지 뭐 없다는 거죠, 사실 말이에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 특히 신입사원분들 또는 이 젊으신 분들은요, 정말 이 유혹을, 주변에 유혹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힘들게 취업 준비를 해서 이 힘든 취업의 문턱을 넘어가지고 월급이랑 받았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주변 내 동기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변 선배들이 그 어떻게 1, 2년 차 내보다 높은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보게 되죠. 아, 보통 월급 받아서 저렇게 쓰는구나. 보통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아니면 내 친구들 보면, 아, 친구들이 돈 벌어가지고 아, 저렇게 쓰는구나. 아니면 아, 내 동기들, 내 회사 동기들 있잖아요. 동기들 옆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동기들은 벌써 차를 사는 거죠. 왜냐면 그 전에 뚜벅이 생활, 저도 예전에 학생 시절 뚜벅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빨리 차를 사고 싶다는 그런 욕심, 그런 욕망이 누구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차를 사는 사람들, 또는 그 돈으로 이때까지 내가 못 샀던 명품이라든지 좋은 이 옷이라든지 시계, 옷을 사시는 분들, 또는 이제 열심히 또 몇 달 모아서 여행 가시는 분도 있죠. 또는 그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열심히 모아가지고 주식, 안타깝다기보다 이제 주식을 하는데, 아, 이 주식도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나 제 예전에 회사 다녔던 분들 보면 정말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파악을 내가 열심히 해서 정말 투자성이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누가 물어보죠. 야, 지금 어디를 사야 돼? 누구 좀 주식 좀 많이 한다는 사람 그냥 가서 들어보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주식 고수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많이 해봤다는, 경험이 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야, 지금 어느 종목 사야 돼? 어디를 들어가야 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웠다는 말씀 드리는 건데, 안타깝게 이렇게 그냥 맹목적인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벌었던 그 돈을 그냥 이렇게 좀 많이 손해보는, 또는 펀드 같은 데 투자해서 많이 또 손해보는, 저도 예전에 펀드 투자해서 많이 손해를 본 적도 있지만요,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모르고 그냥 했던 투자를 통해서 이걸로 해서는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반대 상황이,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으신 분들, 맹목적인 투자, 또는 내가 그냥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내 1, 2년차 선배들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아, 돈을 저렇게 쓰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는 그 행동이, 아, 이게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젊으신 분들, 이 신입사원들의 재테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돈이, 내가 한 달 벌었던 그 돈이 정말 소중했다, 그리고 엄청나게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벌었던 돈이라는 것을 빨리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이 많든 적든 간에요, 내가 한 달 동안 이 회사, 내가 정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은 금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러잖아요. 금보다 더 소중한 내 시간을 회사에 투자해서 헌납한 거죠. 헌납해서
그 시간만큼 내가 월급이랑 그 돈으로 바꾸어서 내 월급 통장에 바로 꽂혔는데요. 통장에 받은 그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돈을 쓰기 전에 와 정말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고생했다. 정말 야근도 하고 정말 이때까지 엄마 아빠가 차려준 밥 먹고 엄마 아빠 집에서 그냥 온실 속에 살았던 내가 정말 이 사회라는 것에 뛰어들어서 처음으로 내가 벌었던 돈이네. 눈물겹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힘들게 벌었던 돈이고 정말 그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일반 중소기업 특히 뭐 중견기업 소기업도 갑질이라는 걸 누구나 느끼게 되거든요. 회사 들어가신 분들 정말 서럽고 옛날에 몰랐지만 정말 회사 들어가 보니까 알겠다는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상사로부터 받는 갑질 또는 타 기업 뭐 더 높은 뭐 우리를 납품을 견적을 우리가 주고 저기서 사주는 그런 기업으로부터 받는 또 모멸감, 갑질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정신적인 이런 힘들었던 것도 참 정말 고생했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한순간 파노라마처럼 사진을 쫙 지나가면서 와 정말 내가 고생했던 돈이구나. 자,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돈 월급이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돈을 제가 항상 말씀드린 1번은 뭐냐면요.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모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월급날에 자동으로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은 은행 알아보셔야 되죠. 거기에 자동이체를 걸어서 바로 적금으로 바로 이체가 되게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처음부터 하시기 좀 힘들면 한 3달 정도 지나고 내가 입사하고 나서부터 그 뒤에부터는 한 어느 정도 내가 3달 정도 어느 정도 좀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좀 생활했단 말이죠. 쓸 것도 좀 쓰고 자 그렇다면 3달 정도 지나면 확실하게 내 생각이라든지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1번은요. 내가 남는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투자를 먼저 해놓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자. 그게 1번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들. 한 50만원 또는 30만원도 상관없습니다. 그 돈을 먼저 자동이체를 금리가 높은 뭐 저축은행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금리가 높은 또 다른 은행에 내 월급 통장에 바로 자동이체를 걸어서요. 바로 월급날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바로 빠지게. 월급 아침이 딱 되면 월급 들어오자마자 바로 자동이체 되는 거죠. 그럼 남는 그 돈에 또 일부 카드값이 빠져나가겠죠. 내가 지난달에 썼던 카드값도 빠져나가고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등등 이것저것 돈이 다 빠져나가면서 나머지 남는 돈으로 이것을 제가 생활해 보는 거죠. 식료, 뭐 식재료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주유값도 내야 되고 해야 되겠죠. 한 달 동안.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신입사원들 현재 지금 습관, 나의 소비 습관을 지금부터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습관, 이 행동이 내 향후 5년, 10년 멀리까지 안 갑니다. 한 6개월, 1년 안에 나의 모든 이런 지출과 소비의 습관이 다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3년,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빨리 부로 갈 수 있는, 부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또는 아예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가는 지금 신입사원 때 내가 어떻게 했는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현재 젊을 때 나의 돈을 어떻게 컨트롤한가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내가 신입사원 일단 좀 즐기고 한 1년 정도 좀 즐겼다가 일단 차도 좀 사야 되고 차 없잖아. 그러니까 차도 좀 사고 옷도 좀 사고 지금 옷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돈 좀 사고 돈 좀 쓰고 일단 한 1년 정도 뒤부터 한번 여유가 되면 생활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내가 투자라든지 재테크 마인드가 1년 뒤에 정해지겠지 그때 가서 하자고 하는 사람하고요. 지금부터 3달 정도 또는 즉각적으로 바로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과의 나중에 은퇴에 가까워질 시점에 그분들의 자산의 규모 차이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1년 뒤부터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1년 뒤에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1년 정도 뒤에 또 가잖아요. 이분은 벌써 1년 동안의 소비 습관이라든지 행동이 다 이미 내 몸에 다 배겨있기 때문에 그 생활 습관, 내가 이때까지 소비했던 지출 방식,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썼던, 평균적으로 썼던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내가 몸속에 다 지금 내 뇌에, 내 몸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가지고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가치관의 차이, 저도 이제 가치관의 차이라 생각하지만, 에이, 뭐 그것도 참 좋은 얘기지만 그래도 인생은 즐겨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내가 젊을 때 즐기고 젊을 때 건강할 때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한번 타보고 하지. 나중에 결혼해서는 그런 거 못한다 그러던데 지금 즐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말도 맞습니다. 틀리지 않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1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선택을 하라고 했었으면 저는 빨리 하루도 빨리 재테크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빨리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아마 제 돈이라든지 이런 월급을 빨리 관리하는 습관을 형성하지 않았겠느냐. 지금 와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 후회를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입사원 때부터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맞는 것이구나 라고 조금씩 이제 느끼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보고 무조건 180도 딱 생각이 바뀌기는 정말 힘들겠지만요. 이런 영상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책, 이런 블로그 글을 계속적으로 내가 이 환경에 빠지게 하시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이 젊으신 분들은 내가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위기의식 또는 내가 지금 뭔가 젊기 때문에 내 이런 생활, 내 이런 연봉, 내 이런 안락한 생활이 계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쉽고요. 자, 이런 착각 속에 언젠가는 내가 빠져나오게 돼 있다. 언제요? 한 10년 정도만 회사 생활을 해보면요. 이 회사가 나를 언제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10년도 깁니다, 요새는. 한 5년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회사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는 게 아니구나. 회사라는 것이 정말 냉혹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내 스스로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분명히 느끼실 거거든요. 그렇게 느끼셔서 5년 뒤에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지금 이제 제 영상과 제 경험을 토대로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맞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지금 내가 첫 월급을 받고 아니면 지금 내가 첫 직장을 들어와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 당장 나의 투자 종잣돈 또는 투자 마인드를 키워야 되겠구나. 투자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취업사원들이 지금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지금 즐길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후회하게 돼 있거든요. 또 특히나 또 제가 생각할 때 이 주거비 관련돼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 취직을 하시고 물론 이제 타지 내가 기존에 계속 부모님 집에서 살았는데 뭐 회사가 내 집 근처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다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던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회사에 내가 취직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요.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과 계속적으로 같이 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왜냐면요. 주거비가 여러분들 만만치 않다는 거 아시죠? 서울에 특히, 저는 서울 아니지만, 특히 이 대도시권에 가면,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가면, 이 젊은 사람들 취직하셔가지고, 내 주거비가 보통 내 월급의 한 40~50% 이상이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그 원룸 자체가, 서울에 있는 원룸 자체도 보니까 한 50만원, 60만원 한 달에 이 정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밥도 사 먹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뭐 돈 100만원 나가는 건 우습죠. 내가 월급 열심히 받아가지고 거기에 다 돈 나가면 내가 실질적으로 진짜 모으고 싶어도 마이너스만 아니면 다행이라 이렇게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회사 근처가 내 집 근처의 회사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또는 지하철로 또는 버스로 좀 멀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면요. 여러분들 거기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주변에 있는 원룸 좀 가격이 낮은 원룸의 주거비를 낮추면서 사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잣돈을 내가 꾸준히 모아서요. 한 1~2년 정도 차 돼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는 회사 여건상 저리로 예를 들어 좀 돈을 이렇게 뭐 대출을 해준다. 회사 내부적으로. 그러면 가장 또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리로 회사에 대출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종잣돈을 모아서 그런 돈이 어느 정도 목돈이 모였다면요. 가장 근처에 있는 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소형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돈으로요 전세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물론 목돈이 이게 좀 막힐 수 있지만요. 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월세가 나가지 않거든요. 뭐 소소한 돈 30~40만 원 그래서 그 모아서 얼마 되겠어 하겠지만 그게 1년 2년 모으면 내 종잣돈 크게 엄청나게 빨리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것 또는 요즘에 저도 이제 다가구주택 운영하고 있지만 저리로 나라에서 LH 전세 대출 아시죠? 그 조건에 부합만 된다면요. 저리로 정말 싼 이자로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거든요. 3천만 원, 4천만 원 이 정도. 그 돈을 빌려서 저리로 내가 이자만 갚고 나머지 내가 원룸에서 하면 뭐 관리비 정도 5만 원, 10만 원 정도만 내면서 나머지 내가 월급 받는 돈은 정말 다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주비를 최대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거나 또는 만약에 타지에 내가 갔다면 나라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것을 잘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리로 빌리셔서
내가 목돈 30만원, 40만원, 50만원 월세로 원룸값 또는 오피스텔 비용이 나가지 않는 그냥 저리로 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안 되냐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대출 저리로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것도 잘 활용해 보심이 어떨까 저는 싶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그냥 중소기업, 그냥 나 좀 어려운 기업에서 다닌다, 그리고 집에서도 멀다,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그 주변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주거지역 단지 찾아보셔서 가장 싼 원룸에 사시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좀 힘들게 사시면서 나머지 내가 월급을 아끼면서 돈을 종잣돈을 모으는 그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어려운,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도 많이 못 받는데 주거비에 돈을 많이 거의 다 쓴다? 그러면서도 돈을 모을 수 있고 나중에 투자 종잣돈이 된다?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다 힘든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죠.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모아야지만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내가 나중에 자산 규모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나중에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아니라면 회사에서 또 어떤 회사, 이런 회사 있잖아요.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또 이렇게 회사 사원들끼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숙소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주 좋은 기회 중에 저는 하나로 생각하고, 물론 같이 살기 불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기 사는 조건이 된다면 내 주거비를 최소화하면서 나머지 내 월급을 최대한 모으면서 종잣돈을 마련해보자. 그게 제가 볼 땐 신입사원 또 재테크 투자 방법 중에 또 하나의 현실적인 가장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후배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재테크 마인드를 형성한 후배들과 많은 얘기를 해보면요, 아 미리 시작할 걸, 아니면 그런 예전에 맹목적인 주식 투자 하지 말 걸, 처음부터 그냥 공부를 해서 나의 뭔가 투자 방향성 또는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투자 종목을 정해서 시작할 걸, 그런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맹목적으로 그냥 누구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아무런 그냥 그런 거 없이 괜히 했다가 많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죠,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입사원분들은 항상 취하겠다. 내가 배우지 못해서 재테크 투자를 잘 몰랐던 거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이런 영상, 이 재테크 관련된 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간만 내면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글도요, 투자 관련된 좋은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투자 상황인 거에 따라서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내가 뭔가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또는 뭐는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는 것도 다 그냥 사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할 수 있는데요, 신경을 많이 못 썼고 관심이 없고 하기 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입사원분들은 지금부터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날 위기를 모면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월급을 미리미리 자동이체 걸어놓고 한 달 내가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불필요한 소비를 미리미리 차단해서 줄여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내가 아까 빼놨던 미리 그쪽으로 자동이체 챙겨놨던 적금을 계속적으로 모아서 종잣돈을 키우고요, 종잣돈 키움과 동시에 투자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언젠가는 후회하고 언젠가는 나의 위기상이 나에게 곧 닥쳐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심이 옳다. 특히 젊으신 분들이 먼저 하시면요, 나중에 나에게 엄청난 무기, 엄청난 큰 방패막이 되어서 나를 딱 지탱해 줄 것이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분들은 오늘 영상을 이렇게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나는 나이가 들면 회사에서 나와야 된다, 그 언젠가가 점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평생 직장의 시대는 이제 이미 없어진 지 오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심각한 얘기지만요, 여러분들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빨리 대응하고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더 좋은 영상,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영상을 마무리해 볼 겁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